네, 최근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타이완이 미중 대립의 최전선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중국이 공군기를 대규모로 동원해 무력 시위에 나선 가운데 미국은 중국에 오판하지 말라면서 경고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52년 만에 처음으로 타이완 문제를 공동 성명에 명시했습니다. 타이완 문제는 1949년 국共내전에서 패한 국민당이 타이완으로 쫓겨나 정부를 수립한 뒤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중국 공산당이 국共내전에서 이겼음에도 국민당의 타이완 지배를 더 단단하게 한 사건이 있었다. 바로 타이완 진먼다오에서 일어난 구닝토우 전투다. 구닝토우 전투는 왜 일어났고 이후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알아본다. 전쟁 없는 세상을 꿈꾸기에 전쟁을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 허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민주입니다. 미국과 중국 갈등이 점점 격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타이완과의 교류를 넓혀가면서 중국은 타이완뿐만 아니라 미국까지 굉장히 갈등이 심해지고 있는데 도대체 이 세 나라의 분쟁이 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지 많이들 궁금하시리라 믿습니다. 네, 이 관계를 알기 위해선 중국과 타이완의 지난 역사를 알아야 할 텐데요. 먼저 우수근 교수님, 태상호 기자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그럼 이 중국과 타이완의 갈등은 언제부터 시작이 됐나요? 그러니까 1949년 지금의 중국이 건국되기 전까지 예를 들면 1840년 아편전쟁서부터 100여 년 동안을 엄청나게 시련의 역사를 보냈어요. 그렇죠. 그 가운데 또 국공내전이라고 같은 중국 민족인데 중국 공산군과 그다음에 타이완군이 서로 싸우는 그런 국공내전도 두 번이나 겪었거든요. 한마디로 청나라 말기 이렇게 쇠락한 이후부터 1900년대 중반까지는 완전 암흑기였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장제스가 이 전쟁을 하다가 타이완으로 도망을 가게 되잖아요. 근데 갈 때 문화재부터 보물부터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것들은 싸그리 싣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사실 전쟁은 이겼는데 부는 저쪽에 다 가져가는 마오쩌둥은 화가 났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당연히 화가 나죠. 마오쩌둥은 그 이후로도 타이완은 반드시 통일을 해야 된다라는 중국의 일부다라는 그런 생각 지금 중국 아직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중국 본토하고 타이완 사이에 찐먼따오라는 지금 오늘 우리가 다룰 그런 섬이 있는데요. 이 섬을 점령하기 위해서 그동안 3번이나 포격을 공방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결국은 뭐 중국 본토가 찐먼따오를 탈환하지 못하고 지금은 그 타이완의 일부가 되고 있는데 중국으로서는 이 찐먼따오가 상당히 재밌는 것이요. 지금은 타이완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만 타이완 본토로부터는 멀고는 190km 떨어져 있는데 중국의 샤먼, 중국 본토로부터는 1.8km, 2km도 안 돼요. 중국에 바짝 붙어 있는 섬이에요. 진짜 키 큰 사람은 넘어지면 코가 닿겠는데요. 우리 한강이 가장 가까운 데가 1.1km 정도 됐습니까? 그것보다 조금 더 그러니까 서로가 수영 쳐서 건너가기도 하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본토에서 1.8km 정말 코앞인데 여러분 이거는 정말 눈에 가시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은 여기를 점령하면 그 다음 타이완으로 가기 위한 이 근거지가 되고 상당히 전략적으로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뭐 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1949년에 한 번, 그다음에 1954년에 한 번, 1958년에 한 번, 3번에 걸쳐서 마오쩌둥은 찐먼따오를 탈환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죠. 1949년에 일어났던 그 찐먼따오의 서쪽 지역에 꾸닝토우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그 꾸닝토우에서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 꾸닝토우 전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싶습니다. 1949년 10월 1일 지금 중국을 건국했습니다. 뭐 국민당군을 내쫓고 자기들이 대륙의 주인이 됐으니까 얼마나 우쭐했겠습니까? 그러다가 3주 지난 다음에 자 이제는 찐먼따오도 우리 손안으로 넣어야겠다 했고 흥청망청한 상태에서 3주 만에 꾸닝토우 전투를 일으켰는데요. 그와 같은 생각으로 배를 가지고 그 배도요 그 함선이 아니라 어선들을 모아가지고요 병력을 태워갖고 하리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일단은 참전 이 병력수를 먼저 알아보면 공격을 했던 중국 인민해방군의 총 병력수는 약 19,000명 정도.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많지 않죠. 예, 그리고 방어를 했던 국민당군의 병력수는 약 4만 명 정도. 그래서 10월 24일 날 밤에 배를 타고 갔는데 웬걸
가면서도 문제가 있었어요. 풍랑이 심해가지고요. 네. 가는 동안에 병사들이 구토도 하고 배멀미도 하고 어선이잖아요. 그다음에 그 찜먼타오 중앙에 상륙하려고 했는데 밀려서 서쪽의 꾸닝토우로 가게 된 거예요. 원래는 이 섬의 중앙으로 가려고 했는데 꾸닝토우로 밀려간 예, 거예요. 예, 예. 진먼타워를 보시면은 지형이 나비 넥타이처럼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중앙이 굉장히 폭이 좁아요. 네. 그래서 원래 인민해방군은 중앙을 먼저 쳐서 네. 섬을 양분화시킨 다음에 차근차근 전략적으로 먹어가자라는 좋은 계획이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당시 지도 중에 지뢰를 매설한 지도가 있습니다. 네. 그걸 보면 중앙만 또 지뢰를 안 심어놨어요. 누군가 통하는 길은 있어야 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모든 게 계획은 좋았어요. 하지만 빠른 조류와 바람 때문에 밀려가지고 꾸닝타워 쪽으로 간 거죠. 네. 그러면 일단은 중앙으로 가다가 야야 바람 분다. 속 안 좋아. 야 어디야? 꾸닝타워? 하고 지금 이제 들어가는 상황인데 전투 시작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그래서 꾸닝타워에 상륙은 했습니다. 상륙은 했는데 이 기록마다 약간 상이하지만 두 가지 사건이 거의 비슷한 시간에 벌어집니다. 하나는 국민당군의 소대장 하나가 순찰을 돌다가 실수로 지뢰를 건드립니다. 밟았다고요? 어떤 자료에선 실수로, 어떤 자료에선 고의적으로라고 돼 있어요. 근데 어찌 됐든 지뢰가 터지니까 초소들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해안 초소들에서 난리가 났어요. 비상이죠. 그리고 전조등을 쫙 비췄더니 실루엣에 저 목선들이 보인 거예요. 소희가 잘못해서 저거를 터뜨렸는데 뭐야 하고 빛을 쫙 보셨더니 나무배가 쫙 보이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거랑 거의 동시에 전날 대규모 기갑부대 훈련을 했어요. 네. 이 국민당군에서. 그리고서는 기갑부대가 훈련을 하고 다시 복귀하는 와중에 전차 세대가 고장이 나서 쿠닝토우 해변에서 정비를 위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민해방군이 거의 이제 상륙할 시점 정도 되면은 신호를 해야 되잖아요. 그때는 뭐 무전기가 뭐 있긴 있었지만 그렇게 좋지도 않고 신호탄을 쐈나 봐요. 붉은 신호탄을 보고 뭐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한 전차병이 전차장이 명령을 했겠죠. 전차병은 아닐 거고. 근데 고장이 났으니 전차 기동은 안 되죠. 포탄만 그쪽으로 딱 돌려서 한 발에 빵 쏜 거예요. 근데 그게 하필이면 탄약 수송함에 맞았더라고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불빛이 뻥 나면서 이제 교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대요. 이거 하늘이 도와도 이렇게 도울 수도 있나라는 생각이. 이게 너무 재밌네요. 일단 그쪽 그 기록을 보면요. 이게 진짜 맞아? 라고 할 정도로 너무 우연이 많아요. 그래서 인민해방군 쉽게 생각할까. 더군다나 타이완 본토도 아니고 조그만 거기 기록에 보면요. 쥐가 우글우글거리는 폐잔병만 있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했으니 얼마나 여유롭게 왔겠습니까. 그런데 엄청난 반격을 받았죠. 우연히 고장난 포를 쏴서 맞추긴 했지만 이거 해안 방어 기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 타이완 군대는 어떻게 방어를 했나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뭐 대전차포, 박격포, 경야포를 동원해서 총 공격을 했죠. 근데 그 인민해방군이 약체는 아니었어요. 왜냐면 수많은 전투를 치르고 왔잖아요. 게다가 사기는 아주 뜨높았죠. 정말 힘들게 상륙을 해서 난전에 난전을 거듭합니다. 그래서 찜먼타오에 상륙했던 인민해방군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본토의 샤먼에서 지원 포격을 해준 것이죠. 그런데요. 정말 중국 본토 쪽에서는 준비가 안 됐던 것이죠. 주로 포격에 지원 사격을 해줬던 것이 일본제 야포라든가 낡은 미국 국사포였어요. 그러니까 화력도 부족하고 사거리도 부족한 상태에서 제대로 엄호 사격을 해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상륙했던 그 인민해방군의 전방부대는요. 맨몸으로 막으면서 그냥 뭐 죽어나갈 수밖에 없는 쉽게 될 줄 알았는데 전투는 점점 치열해지는 상황으로 들어가게 됐던 것이죠. 제대로 된 상륙 작전을 하려면 몇 가지 요소가 있어야 돼요. 네. 병력들을 실어 날릴 수 있는 해군력, 그리고 교두보를 방어하고 그리고 적의 공군력에서 방어를 해줄 공군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비 병력이 교두보를 확보하면 예비 병력이 몰고 들어오겠죠. 몰아내려고. 그러면 그 적의 예비 병력을 막아줄 수 있는 공수부대나 아니면 투입할 수 있는 예비대가 우리한테 있어야 되는데 그걸 싹 다 무시한 거예요. 네, 상륙하려고 하는 인민해방군과 또 이를 막으려는 국민당군의 치열한 상황을 얘기해 주셨는데요. 뭐 해군이나 공군도 빠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25일 0시경에 전투가 시작돼서 이제 해병과 교두보 그리고 내륙 일부 지역에서는 치열한 교전이 벌어지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까지는 그나마 이 인민해방군이 정말 잘 싸웠어요. 그리고 국민당군도 막 일부 밀리고 야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해야 돼 막 서로 난리가 났죠.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25일 아침이 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보이죠. 해가 떠오르겠죠. 네. 보이겠죠. 그리고 벌써 무전으로 타이완 본토에는 적이 상륙했습니다라는 게 갔겠죠. 네. 그래서 25일 새벽에 타이완 본토에서 전투기와 폭격기들이 발진을 해요. 그래서 교두보를 부심과 동시에 이제 섬 쪽에 가까이 붙어 있던 목선들을 차례차례 부십니다. 공군만 떠도 아이고 지상에 있는 상륙군들은 아이고 난리 났네. 이거 뭐 대공 전력도 없거든요. 야 이거 어떡하냐 하는데 해군까지 나타난 겁니다. 예, 타이완 국민당군 해군이 나타나서 이제 목선들을 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부시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전투의 양상은 상륙한 상륙군한테 아주 불리하게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거 좀 대비가 너무 잘 됐고 저쪽은 너무 공격 대비가 안 됐다라고 하는 게 1.8km와 150km인데 지원군이 타이완이 훨씬 더 이렇게 많이 왔다라는 건 타이완 쪽이 훨씬 더 방어를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군인타워에서는 완전히 밀리게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정신무장에서 다른 거지 않습니까? 네. 흥청망청 왔다가요. 계속 밀리니까 상황이 이 정도 되니까 중국 무엇이 가장 많습니까? 사람이지 않습니까? 중국 본토에서는 부랴부랴 최정예군을 모아가지고 다시 급파를 시킨 것이죠. 또 어성 태워서요? 그렇죠. 어선도 이제 함선도 조금씩 동원을 했는데 최정예 부대가 상륙을 했습니다. 상륙을 하니까 일단 타이완 군대가 좀 밀리기 시작했어요. 밀렸지만 거기에서 다시 타이완 군대도 자기들은 여기서 밀리면은 타이완 본토까지 위험하다는 생각에 대대적으로 반격을 시작했죠. 근데 또 최정예 부대라고 하지만 부랴부랴 하루 만에 모아갖고 온 것이니까 여러 가지 필요한 군 장비 같은 것, 무기 같은 거 충분히 가져오지 못했거든요. 그냥 사람이 많이 오다시피 한 것이었어요. 밀릴 수밖에 없었죠, 다시. 그래서 26일에 인민해방군 중원 병력이 이 찐먼다오로 다시 접근을 합니다. 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해권과 제공권은 다 잡혔잖아요. 네. 바다로 건너와서 상륙하기 전에 전력의 절반 이상을 상실을 해요. 그래도 겨우겨우 우여곡절 끝에 상륙을 실시를 하긴 합니다. 네. 상륙을 해서 기존에 있던 병력들과 조우를 하죠. 조우를 해서 야 그래도 우리가 이 연전연승의 부대 아니냐. 마지막으로 힘을 내서 한번 결전을 해보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앞불사 국민당군에는 전차들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차를 앞세워서 이제 전투를 지속을 했죠. 인민해방군은 대전차 전력이 별로 없었어요. 제공권 위에서는 이 폭격기와 전투기들이 계속 공격을 하고 있죠. 네. 앞에서는 전차가 밀려오죠. 그러면 이거 인민해방군의 수적인 이 손해, 인명 피해는 상당했겠네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하루 만에 쉽게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3일 동안 치열한 전투를 벌였고요. 완전히 중국 본토의 그러네요. 완패이고요. 중국으로서는 매우 쓰라린 아픔을 맛보게 된 그런 전투였죠. 네, 이 전투가 많은 역사적 사실도 바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꾸닝토 전투를 통해서 승기를 잡은 것이거든요. 중화민국이라는 곳으로 12월 달에 설립합니다만 그 이후부터 중국 본토와 타이완이 양분되는 그러한 사건이 되었던 것이죠. 네. 1927년부터 1950년까지 공산당과 국민당은 중국을 차지하기 위한 내전을 펼친다. 국공내전에서 마오쩌둥의 공산당에 패한 장제스의 국민당은 타이완으로 밀려난다. 중국은 타이완 점령을 위해 먼저 타이완군이 주둔해 있는 전략 요충지 진먼다오를 공격한다. 중국군은 타이완군을 패잔병 취급하고 진먼다오 탈환을 쉽게 승낙한다. 그러나 타이완군의 예상치 않은 반격에 중국군은 최정예 부대까지 동원하지만 결국 완패하고 만다. 미국이 타이완을 돕기 시작한 건 그러면 1940년대 그 중화인민공화국이 생기면서부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949년 그 장제스의 국민당군이 중국 인민해방군에게 열세를 계속 보이면서 이미 장제스는 국민당군을 순차적으로 타이완 본토에다가 주둔시키기 시작했거든요. 그럴 때 미국이 호의를 하고 도와주지 않았으면 안 될 뻔했습니다. 1949년 10월 미국의 호의를 받으면서 타이완의 국민당군이 본토로 갈 때 찐몬다오에 군을 상륙시켰고 타이완은 미군의 도움이 처음부터 없었더라면 찐몬다오를 가질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게 아무래도 전략적 요충지기 때문에 타이완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 전략적 요충지라는 점도 있지만 또 냉전 시대가 도래했잖아요. 네. 공산주의와 싸우는 어떤 이런 대표적인 사람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장제스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에서는 공산주의와 싸우는 대만을 도와주자. 이런 생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군사 물품이나 아니면 경제 지원이 타이완에 대대적으로 투자가 됩니다. 타이완의 입장에서는요, 중국 본토에서 밀려난 다음에 미국의 경제 지원이라든가 군사 지원이 없으면은 생존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미국이 타이완에 지원하는 것은 무료일 수가 없죠. 여러 가지 요구를 하면은 들어줄 수밖에 없었어요. 장제스도 어쩔 수 없이 이를 악물고 들어줬는데 다시 1958년에 제2차 타이완 해협 위기가 발생합니다. 8월 23일부터 10월 5일까지 약 44일간에 걸쳐서 이어집니다만 처음 며칠 동안은 뭐 포발이요. 포탄이 47만 발 정도 응사가 서로 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격렬한 전투를 벌였는데 사실은 시간이 좀 지난 다음부터는 재밌습니다. 마오쩌둥이요. 야, 타이완 동포들이요. 우리는 당신들하고 싸울 마음이 없어. 미국 호의 받지 않고 하면은 미국 세력만 계속 배제한다면은 마오쩌둥은 장제스도 심리전으로 우리의 적은 타이완 너희들이 아니야. 우리의 양분을 고착화시키려는 미국이 우리의 공통의 적이야. 라는 식으로 미국을 향한 쪽으로 끌고 나갔던 것이죠. 그 다음부터 사실은 이것이 1979년 1월 1일까지 지속됩니다. 1979년 21년 동안 지속되는데 79년 1월 1일은요. 미국과 중국이 국교를 정상화하는 날이거든요. 그때 당시 중국의 국방장관이 우리는 더 이상 찐몬따오에 대해서 공격을 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때서 중국하고 미국이 뭐 사이좋게 국교를 수교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뭐 어차피 중국을 견제해야 되니까 대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노골적으로 군사 지원을 하지 않지만 뭐 조금씩 중국이 마음에 안 들게 행동하면은 대만에 대해서 타이완에 대해서 슬쩍 뭔가를 해주는 이런 식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다가 최근 들어서 미중 패권 대립이 심해지면서 타이완에 대해서 부쩍 다가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난 3월 중국의 다양한 군용기들이요 일제히 방공식별구역 타이완의 방공식별구역에 침투를 하면서 사실은 긴장감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졌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미국과 타이완이 해경 분야 협력 양해각서를 써서 니들 감히 그런 걸 써? 라고 하면서 약간 시위를 한 것이다 라는 설도 있던데 맞습니까? 긴장이 계속 고조되다가 어떻게 잘못돼서 우발적으로 최첨단 무기 한두 개라도 발사하게 되면요. 무고한 타이완 사람들이 많이 힘들게 될 것이고 중국 본토도 힘들게 될 것이고 또 이쪽 동북아 지역도요. 최첨단 무기이기 때문에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거라는 것. 그것이 저는 가장 우려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정치적으로 얽히고 설켜 있어서 사실은 굉장히 두렵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오늘 중국과 타이완의 역사 그리고 진먼타오 전투까지 들어봤는데요. 간단하게 정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역사를 반복되게 하니까 반복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현재 찐몬따의 이 불행한 역사가 다시 반복될 우려가 커진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각국이 국익이라든가 정치적인 목적, 다른 말로 하면 국가애를 인류애보다 더 우선시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찐몬따오의 불행한 역사로 인해서 수많은 무고한 희생이 발생했는데 이 수많은 무고한 희생이 발생하는 큰 불행한 역사가 다시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엄청난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이 중국이 계속 찐먼타오 섬을 공략을 했으나 이 찐먼타오 섬은 아직도 타이완이 공고히 하고 있죠. 네. 타이완인들이 온 힘을 다해서 섬을 사수하고자 해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 찐먼타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나라의 어떤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2010년 11월 23일에 벌어진 연평 포격전이죠. 네. 이때도 북에서 포를 쏴서 도발을 하자 우리 군 그리고 우리 민이 똘똘 뭉쳐서 땅을 수호해 냈죠. 이 연평 포격전도 그렇고 그리고 서해 수호 때도 그랬고 이런 군인분들 그리고 민간인분들이 다 이 한 뜻으로 지켰기 때문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이렇게
잘 발전하고 있다고 그리고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께서 방금 인류애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여러 전쟁을 다루다 보니까 국제 정치가 정말 복잡하면서 또 때로는 좀 비정하다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정치가 인류의 삶을 우선할 수는 없으니까요. 절대 외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국제 정세 속에서 가장 쉽게 우리가 비운의 주인공이 되지 않는 방법은 강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항상 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할 때에는 어느 편이다 국제 정세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습니다. 그걸 현명하게 이용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대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조금 더 흥미로운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